백만장자가 자신의 궁전을 위해 청소부를 고용했지만 그녀의 팔찌를 보고 마비되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진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화려한 정원과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대저택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24.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긴장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어서 오세요. 청소 지원자이신가요? 중년의 가정부가 문을 열고 서아를 맞이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주인님께서 곧 면접을 보실 거예요. 서아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예술품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소박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집주인인 강태우 42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윤서아 씨. 태우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손목에 걸린 팔찌에 멈췄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 팔찌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태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면접을 진행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죠. 면접이 끝난 후 태우는 서에게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서아가 떠난 후 그는 서재로 돌아가 옛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자신이 한 여성에게 선물했던 팔찌와 똑같은 모습의 팔찌 사진이 있었다.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팔찌는 한편 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번엔 꼭 합격해서 우리 가게 빚 갚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0년 전 헤어진 연인 한소연을 떠올렸다. 그들의 이별은 갑작스럽고 아픈 것이었다. 소연은 아무 설명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소연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태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아가 혹시 소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다음 날 태우는 비서에게 서아의 신원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고민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를 밀어붙였다. 일주일 후 서아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이제 우리 가게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말 잘 됐구나, 서아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집 주인 혹시 강태우라는 사람이니? 서아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엄마, 그분을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엄마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아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제2장, 숨겨진 진실. 서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한소연 48은 눈물을 흘리며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아야, 사실 강태우는 내 친부야. 서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답답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소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와 태우는 열렬한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태우의 집안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소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태우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태우의 곁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나는 너무 약했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고 너를 혼자 키웠어. 태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가 알게 되면 너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어.
서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슬픔이 뒤섞인 채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야. 서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웅크려 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편 태우의 집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서아의 신원조사 결과를 보고 태우는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서아가 정말 내 딸이라고? 태우는 소연의 옛 사진과 서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두 사람의 놀라운 닮은 고를 발견했다. 태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 분노, 후회,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알아? 태우는 소연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과 서아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결국 서에게 먼저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제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태우의 집에 도착한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태우가 직접 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되어 보였다. 서아 씨, 들어오세요. 당신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태우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아니 서아야. 나는 내 아버지야. 서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에게 들은 사실이었지만 태우의 입에서 직접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가 착용한 팔찌를 보고 의심이 들었어. 그래서 조사를 했고 결과를 알게 되었지.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저를 여기 고용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운명 같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해해. 나도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우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서아가 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집에 도착한 서아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야, 어떻게 됐니? 서아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너를 지키고 싶었고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어. 서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아야.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팔찌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했다. 한편 태우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20년 전 소연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후회와 그리움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딸 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결심했다. 그는 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아야, 너의 시간을 존중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 천천히 네가 원하는 속도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서아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대답을 보냈다. 네,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서아와 태우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와 힘도 느끼기 시작했다. 제3장. 새로운 시작 몇 주가 지나고 서아는 조금씩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우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태우 역시 딸의 존재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태우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아야, 이리 와봐. 서아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섰다. 태우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하이건, 내가 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아들었다. 앨범을 펼치자 20년 전 젊은 시절의 태우와 소연의 모습이 그녀를 방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태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 서아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부모님의 과거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을 닮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소연이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를 찾아 헤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모든 것을 바쳤어.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서아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태우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요. 천천히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날 이후로 서아와 태우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태우는 서아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아는 자신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다. 한편 소연은 딸과 태우의 관계가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서아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소연은 서에게 말했다. 서아야, 엄마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서아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너무나 큰 잘못이었어. 네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는데 엄마의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빼앗아 버렸어. 서아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다는 걸요. 소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서아야,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며칠 후 서아는 태우에게 소연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 태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동의했다. 세 사람이 만난 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천천히 대화가 시작되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아, 오랜만이야. 소연은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래, 태우야, 정말 오랜만이네.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태우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태우가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야. 소연이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서아, 태우, 소연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제4장. 숨겨진 이야기들. 시간이 흘러 서아, 태우, 소연의 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서아는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서아는 태우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편지를 펼쳐본 서아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잖아. 편지들은 소연이 떠난 후 태우가 계속해서 그녀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모든 편지는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이 편지들 어머니를 찾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소연이 떠난 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한 번도 도착하지 못했지. 서아는 궁금증이 커졌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받지 못한 걸까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소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서아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고 소연은 곧 태우의 집으로 왔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소연은 편지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이 편지들이 날 찾아 헤맸다니. 태우가 물었다. 소연아, 넌 왜 이 편지들을 받지 못한 거야? 소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실 내가 너희 집을 떠난 후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사를 자주 했어. 그래서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 서아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압박했다고요? 왜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소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우의 부모님은 재벌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소연과 태우의 관계를 반대했고 소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우의 부모님은 내게 거액의 돈을 주며 태우의 곁을 떠나라고 강요했어. 그들은 태우의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했지.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태우야. 그때 나는 너무 두려웠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어. 내 부모님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나는 너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서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의 처사는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소연아, 네가 나에게 말해줬더라면 우리가 함께 맞설 수 있었을 텐데.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서아를 지키고 싶었고 너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서아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태우와 소연은 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서아야. 태우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 소연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태우는 부모님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아와 소연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다. 태우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서아와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서아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야. 태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우가 떠난 후 서아와 소연은 집에서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몇 시간 후 태우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서아가 물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셨지. 하지만 내가 너와 소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 소연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태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부모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 서아와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서아가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모님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물론 아직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좋은 시작이야.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태우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태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소연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서아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함께 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태우와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하자. 이렇게 해서 서아, 태우, 소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 제5장, 진실과 마주하다. 며칠 후 서아와 소연, 태우는 태우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다.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태우 부모님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웅장한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서아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의 규모에 놀랐다. 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태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었다. 태우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가 함께 있잖아. 현관문이 열리고 태우의 부모님이 나왔다. 강민호 72와 박영숙 70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어서 오너라. 강민호가 말했다. 태우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어머님,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쪽은 제 딸 서아이고 이쪽은 소연입니다. 박영숙의 시선이 서아에게 고정되었다. 정말 태우를 닮았구나. 서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강민호와 박영숙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소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소연 씨, 오랜만이요. 강민호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오랜만입니다. 모두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소연 씨, 20년 전 우리가 한 행동 정말 잘못된 것이었소. 당신과 우리 손녀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소. 박영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태우의 미래만 생각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서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어머니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걸 알겠어요. 소연이 말을 이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더라면. 태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서로를 탓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강민호와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태우야.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구나.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소연도 동의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태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서아의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태우의 부모님은 손녀와 소연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서아와 소연도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주말마다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중에 강민호가 말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그는 오래된 보석함을 꺼내 서에게 건넸다. 서아가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호가 설명했다. 이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원래는 태우의 신부에게 주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보니 네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 같구나.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박영숙이 덧붙였다. 서아야, 이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란다. 우리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거야.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서아는 자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아픔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다.
제6장 새로운 도전. 시간이 흘러 서아의 나이 25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서아는 아버지 태우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해외 유학의 기회도 찾아왔다. 서아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가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태우는 서아의 고민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서아야, 너의 고민을 알고 있단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좋고 네 꿈을 위해 유학을 가는 것도 좋아.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도 가보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니? 1년 동안 회사에서 일해보고 그 후에 유학을 가는 거야. 그러면 2가지 경험을 다 해볼 수 있을 거야. 서아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번졌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서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렇게 서아는 태우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업무에 적응해 갔다. 그녀의 열정과 창의력은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서아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회사 일이 재미있고 보람찼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고민 끝에 서아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태우와 소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 말했다. 서아야, 내 결정을 존중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강민호 할아버지도 덧붙였다. 그래,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오너라. 그게 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제가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갖게 되다니 정말 행복해요. 박영숙 할머니가 말했다. 서아야,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이란다. 어디를 가든 항상 기억하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태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이제 내 꿈을 향해 날개를 펼치렴. 우리는 항상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서아는 가족들을 한 명씩 꼭 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몇 주 후 서아는 미국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다. 이 유학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제7장 뉴욕에서의 새로운 인연. 뉴욕에 도착한 서아는 곧 대학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교수들과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고 곧 그녀는 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느 날 서아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이시칠,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책을 찾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곧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마이클은 서에게 뉴욕 생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아는 마이클의 따뜻한 성격과 지적인 면의 매력을 느꼈고 마이클 역시 서아의 열정과 지혜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서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서아, 나와 함께 스타트업을 차리는 게 어때?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스타트업이요? 마이클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야. 네가 가진 비즈니스 감각과 내가 가진 기술력을 합치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회사,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꿈.
하지만 동시에 이 제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해보죠. 서아의 대답에 마이클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와, 이거 정말 대단해질 거야, 서아. 그렇게 서아와 마이클은 자신들의 스타트업 이코 AI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두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서아의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태우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곧 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서아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소연도 딸을 격려했다. 우리 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이초 AI는 점점 성장해 나갔고 1년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서아와 마이클은 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 태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이클도 서아와 함께 가기로 했다. 걱정하지 마, 서아. 아버님께서 분명 괜찮으실 거이. 비행기 안에서 서아는 아버지의 건강과 회사의 미래, 그리고 마이클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인생은 또 다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에 도착한 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점장, 운명의 서울의 대형 병원. 서아는 마이클과 함께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다. 소연이 딸을 발견하고 달려와 안았다. 서아야, 잘 왔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어.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강태우님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딸입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앞으로 몇 달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피해야 해요. 회사 일은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이클이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잡아주었다. 괜찮아, 서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소연은 그제서야 마이클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어머, 이분은... 서아가 마이클을 소개했다. 아,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클이에요. 제 동업자이자 남자친구예요. 소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 서아를 잘 부탁드려요. 마이클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님.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민호와 박영숙도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아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아야, 네가 왔구나. 서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걱정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제 네가 왔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박영숙은 마이클을 보고 물었다. 이 젊은이는 누구니? 서아가 다시 한번 마이클을 소개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지만 서아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칠 후 태우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식을 되찾았다. 서아는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태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아야, 네가 왔구나.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미안하다. 너에게 걱정을 끼쳐서.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태우가 말을 이었다. 서아야,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했단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네가 뉴욕에서 이루고 있는 꿈, 그걸 포기하지 마라.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요? 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태우가 서아의 말을 끊었다. 회사는 네 삼촌이 잠시 맡아줄 거야. 넌 네 길을 가거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란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때 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다. 태우는 마이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자네가 마이클 군이지? 서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 마이클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님. 태우는 마이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를 보니 안심이 되는군. 우리 서아를 잘 부탁하네.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서아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와 마이클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서아와 마이클은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소연이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잘 다녀와라 딸아. 내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거라. 강민호와 박영숙도 손녀를 안아주었다. 서아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널 응원한단다. 마지막으로 태우가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서아야,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넌 항상 우리의 빛나는 별이야.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마이클은 가족들에게 인사했다. 모두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와 함께 꼭 좋은 결실을 맺어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서아와 마이클.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이클,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야 서아.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해낼 거야. 서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이클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서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다. 뉴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도전과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그렇게 서아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갔다. 가족의 사랑,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녀.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서아의 진정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것은 오직 서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